이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유소연 제주 현사람입니다. 예. 지금 100일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요번에 제주 포럼을 보면서 이 수화에 대한 그런 거를 느꼈는데,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개요. 하나는 한국어이고 다른 하나는 수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 하나의 언어만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상해서 제주 교육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수화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장애우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우리가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느껴서 제주 교육만큼은 전국적으로 제주 최초로 먼저 도청에서 먼저 공무원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임무를 풀었는데, 그런 견해는 좋은 지적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장애교육에 대해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만 해왔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직접 지적받으니까 얼굴이 따갑습니다. 앞으로 적극 연구하고 고민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라일보 신선입니다. 오늘 공약 확정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7월에 취임 기자회견 하면서 50개 과제를 교육감께서 진짜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공약실천위원회를 통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게 좀 확인해 보니까 자구수정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공약이 수정이 됐고 또 뭐 축소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오늘도 그냥 마치 이게 처음에 발표한 것처럼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에서 50개 과제를 채택했고 그거를 7월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그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취임 직후에 올라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9월 5일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후보자 시절 보도자료로 또는 공약으로 이제 나갔던 부분이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교육청의 우리 담당 장학사님들이 살펴볼 때, 우리 또 교육 현장과 이게 이제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는가를 고민한 끝에 최종 50개 공약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봐도 애초에 보도자료로 나갔을 때와 달라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무료 개방하겠다. 근데 이 무료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건 무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 권한이 아니어서 하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청소, 뭐 전기료, 기타 등등 그런 어떤 이런 것만 받고 최소한으로 받고 개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이 학교시설 무료 개방이라는 공약을 바꾼 것이 되는 거냐, 아니면 취소한 것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제 어떤 그 양심에서는 학교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한다는 대원칙에는 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자분들에게 그런 과정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 이걸 이제 전기료와 청소료 정도입니다. 이런 걸 받고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지금은 코로나 종식이 안 돼서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식이 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 이용하는데 편안해질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돌봄만 해도 그렇습니다. 돌봄만 해도 제가 5시 이후에 제주에 돌봄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후보 시절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몇 건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보도된 대로 5시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갑자기 8시로 확대했는데, 이제 제가 바뀌었느냐?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시범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씩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 설명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 공약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냈던 내용 중에서 없어졌거나 또는 포기했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아이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선 중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5건 중에서 두 학교는 아이비 프로그램을 하고 세 학교는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면 중학교 와서 아이들이 혼선이 있을까 봐서 그 세 학교에 관해서는 신청을 받겠다. 이건 확대는 아니다. 한 말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성산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산중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또 성산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이비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는 데와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받아들일 건다. 그 외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단 고등학교는 역시 제 생각대로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후에 결과를 보고 어떤 요약에 들어간 것도 보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도 좀 보고 그래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이비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교육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이걸 시행을 할까 말까 하는 어떤 고민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일보 김문기 기자입니다. 예. 그 최근 도시 개편 내용 보니까 그 미래교육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라는 큰 두 가지 틀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도의에서 제2부 부교육감 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교육감님께서 적극 검토하신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조직 개편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제주도 교육청의 이건 뭐 누구를 탓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설립을 위해서 신설 학교를 위해서 모아둔 돈 이외에 학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이 기금을 저는 다 쓰겠다는 전제로 이번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과 좀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2부감 문제는 당시에 제가 의원님 질문에 흔쾌히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역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아직은 도민들의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이 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여론을 좀 더 물어보고 한숨 쉬었다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JIBS 황석찬 기자입니다. 환경신장 대책 하셨는데 지금 2학기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1년부터 확대하시기로 하셨는데 계속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예전처럼 재학력 갖추기 평가를 도교육 차원에서 추가로 또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학력 평가라고 하는 재학력 평가라는 데서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평가 똑같은 용어인데 이거 다른 게 아닙니다. 비슷한 용어인데 이번에 그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거의 60% 신청했죠. 거의 60%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40%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번 2학기는 학교 선택에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3월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러한 어떤 방법을 우리 해당 국인학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시험 사관에 별도의 그 학력 평가는 안 하시는 건가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예. HTV 이재훈이고요. 네. 그 지금 뭐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나왔는데 작은 학교 17개 학교에 대한 그 다목적 체육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다음 학교 시설 뭐 체육관이든 수영장이든 개방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전에도 이 부분이 좀 검토되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교육행정협의회 때 제주도에서 이런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분담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수영장 개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 이용할 때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관리 요원 채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 때문에 교육청이 굉장히 난색을 보였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지금 개방 원칙을 처명하셨는데, 만약에 제주도가 이 다목적 체육관, 이 작은 학교에 대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 분담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수영장 개방했을 때 그 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했을 때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건 협의할 사안인지 좀. 수영장 개방은 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계획이 돼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에 어떤 그 미탁이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만, 근데 그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스톱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영을 해서 주민들이 좀 싼 값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걸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영 위탁이 되면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관리원, 안전원, 예를 들면 생명수영 강사 이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그 학생이 참 어려워서 인력이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더 지원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 문제인데, 지금 그 17개 중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한 8개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개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10개 미만으로 들어오면 제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체육관을 못 지을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웃의 땅을 살 방법도 없고, 뭐 어떻게 이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참 어떡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아마 임기 내에 거의 아마 완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헤드라인 제주 이창준 기자이고요. 어제 그 다운디 배움 학교 관련해서 교사 학부모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관계 부서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솔직히 좀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교육감님의 입장과 어떤 가치관이 뭔지. 또 오늘 여기 회견문 보면은 이제 뭐 환경 자율 학교, 생태 자율 학교 이거를 이렇게 또 세분화 시켰는데, 이제 지금 교육감님께서 뭐 다운디 배움 학교를 축소시키고 새로운 제주형 자율 학교 유형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구체적인 뭐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해요.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사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이 좋은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 사람이 바뀌면서 아이 좋은 학교 대신 다헌디 배움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17개 시도 보면은 희한한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근데 타 시도야 뭐 그렇다고 치고, 제주도는 유일하게, 전국에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 이렇게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되 꼭 부제를 달고 싶으면 괄로 쳐서 생태 체험 중심 학교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중심 학교라든지 뭐 다한계 배움학교도 좋습니다. 포함해서 발로 쳐서 사용해라. 그리고 자율학교 자꾸 축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축소란 말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라 그럽니까? 심의라 그럽니까? 해서 허가를 하되 이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10년 이상이죠. 자율학교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자님들도 정말 궁금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효과가 뭘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도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부모들은 이걸 좋아하고 있을까? 싫어하고 있을까? 선생님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이미 교원대학의 연구 영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아마 기자님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재지정 관련해서 그 시기가 왔는데 그 시기에 맞추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 초, 3월 말쯤에도 한번 나왔는데 어떤 거요? 이거 다운디 배움학교에 관련된 용역 연구 보고서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거기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계와 앞으로의 이런 과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제시가 됐고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아 그러시면 이거 보도자료로도 나왔었는데 저 취임 이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랑 이제 도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학부모들이랑 도민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니까 뭐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서 뭐 잘 되면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입장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심의해서 허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뭐 해당 과에서 추진을 계속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난 수년 동안 이어온 이 자율학교, 뭐 다은디 배움학교가 됐던 생태체험학교가 됐던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안 오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 자율학교 합니다. 하는데 좀 어떤 수정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렇다. 그러면 교육적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미래를 진짜 걱정을 한다면은 이걸 수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냥 과거의 어떤 그 관습처럼 다헌디 배움학교는 이렇게 간다 하는 그 원칙만 하나 고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양한 주제를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광수가 되니까 다은디 배움학교는 이젠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 몇 번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통일하자. 뭐로? 제주특별법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그리고 그렇게 부제를 달고 싶으면 관로 쳐서 다은디 배움학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큰 문제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놔야 앞으로 이 논쟁이 없어집니다. 제주도만 자율학교의 근거가 있거든요. 특별법에. 다시도는 아닙니다. 마음대로 그냥 학교마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근데 제주도는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게. 그래야 어떤 그 논란이 없어집니다. 한라리부 진선입니다. 예, 예. 교육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예. 아까 교육관님이 바로 제주형 자율학교 말씀하시면서 숙소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럼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의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제주형 자율학교가 교육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운디 배움학교, 아이비학교, 건강생태학교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자율학교가 있는데 아이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관님께서 계속 확대를 안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곧 축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대 안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적고해서 할 말이 없죠.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에이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교육감님이 회견문에서 전번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이번 회견문에도 4페이지에
그 표선 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 여기서만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해주겠다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부분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근데 표선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이미 표선 중학교는 IB 학교로 운영되고 그게 있잖아요. 성산중학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지역이라고 하면 예, 성산 중학교도 예, 기정되어 성산 있지 않습니까? 성산 중학교도 IB 학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시작했죠. 예, 그래서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린다는 거죠. 교육관님께서 그 계속 지금 예. 이 아이비를 좀 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비 이미 시작했잖아요. 시작해서 1년 끝나면 무슨 준비학교, 그다음 1년 끝나면 월드학교 예, 이렇게 그 점은- 계속 신청을 하게 돼 그 점은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허락하겠다는 교육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표선만 하는데 이미 표선하고 성산 중학교가 있으면 표선 지역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아까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흑연물에 이렇게 표선 지역에 한정해서만 하면 이거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흑연물이라는 공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잘못이요? 여기서 표선 지역 초등학교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표선 지역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허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거기다가 표선 성산 지역 했으면 좋을 텐데. 네, 예, 네,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미안합니다. 성산 지역 빠져서. 성산 지역 포함됩니다. 거기. 제주뉴스 고병수 기자입니다. 예. 그 준공된 지 40년 넘은 학교가 상당히 많다고 국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또 그 전국적으로 상위권이더라고요. 공립학교는 한 23%가 40년 넘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인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지대인 학교가 40년 넘은 데다가 지진이 발생해갖고 내진 설계가 된 학교가 별로 없을 거라고 사례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된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또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공립학교가 또 23%고 사립학교는 그보다 좀 적지만 이거에 대한 전 교육 행정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지대인 학교를 진짜 안전한 지대 또 지진에 또 지진이 잘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진 보강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전돼서 아마 임기 내에 거의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있는 건물에 내진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거와 건물 자체를 그 지진 대비 건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 용어로 지진을 미리 그러니까 내진을 미리 견딜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저도 솔직히 부셔서 다시 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 노후화된 학교들 예를 들면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번에 그린 스마트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 어렵게 됐습니다. 학교를 부셔서 새로 짓는 게 이게 한 1년쯤 걸리는 거면 그냥 후다닥 해치우겠는데 최소한도 공사가 한 3년 걸린다 그러면 1학년에 입학한 아이가 3학년 갈 때까지 운동장을 한 번도 못 쓰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그 그린스마트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주는 사실 삼성초등학교 필요한 데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도내에 이렇게 그 낡은 건물을 어떻게 새로 짓는 경우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장 건너편에 터가 있어서 다른 장소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쉬운데 그 학교를 어떻게 부셔서 새로 지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해야 모듈러 교실인데 여기서 운동장도 사용 못하지 모듈러 교실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해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나씩 그래도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상위권 아니고 전국 하위권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실 건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젠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건물은 시간이 되면 수명이 다 되는 거여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멈춰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개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 기자들 간의 이제 오찬 자리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교육감님이 이거 되게 어렵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입장 좀 밝혀주세요. 참 이게 그러니까 기자님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땅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한테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사라 한 이 무게에 받은 문제인데 팔 사람은 시가를 받고 싶고 뭐 시가인지 원하는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토지주를 만나보라고 얘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볼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건 뭐 기자회견에서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만 매매 의향서와 계약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학교 부지 결정이 매매 의향서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토지주들이 지금 안 판다고 해도 그건 학교 부지로 있어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지난번에 교육행정지물 때 우리 송창권 위원님하고도 약속한 바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주 중심으로 볼 때는 50%가 되어 있고 땅 입장에서는 33%가 되어 있습니다. 땅 면적으로. 이 33%의 땅을 두 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은 제주도분, 한 분은 광주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 중에서 좀 큰 땅을 가진 이 방송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 아니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큰 땅 가진 이분이 좀 통 크게 좀 팔아주셨으면 한 70%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광수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머지 하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토지주들이 뻐기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부중을 개교하는데 설립하는데 어떤 의지가 약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일간일 양지훈입니다. 예.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전임 도전으로부터 이어진 아이비하고 그다음에 서부중학교 관련 논란이 취임 지금 100일까지 매몰되다 보니까 김광수 표의 정책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지적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본격적으로 나설 건지 아니면 제일 먼저 추진할 정책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김광수를 뽑은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 지표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미래교육 물론 앞에 올바른 인성이 붙습니다만 오직 이 올바른 인성과 아이들의 어떤 학력, 생각하는 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이 노력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저는 뭐 전임자 공약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B 학교, IB 프로그램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다른 의도에서 그쪽 학교에 지정을 했다면 김광수는 당연히 바꿔야죠. 잘못됐으면 다른 길로 해야죠.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느 게 바른 길이냐. 그래서 한 1년,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서부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서쪽의 외도 지역에 학교가 중학교가 없어서 고민한 지는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 학교가 필요하고
앞으로 학생 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학교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우리 기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게 중학교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외도는 거기 학교를 못 지면 거기 아이들은 계속 서중, 노형중, 한라중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편 귀일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지역의 중학교는 꼭 필요하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외도에 가까운 학교 부지를 거기다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워지게 됐고 그 어려운 거를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어보도록 짓도록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내로 땅을 못 사면 내년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교는 28년으로 넘어갑니다. 개교 시간과 땅 사는 시간은 비례해서 한 해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땅 사는 순간부터 빨리 움직여도 4년. 이게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시원한 대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대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